쉬운 설명, 빠른 이해, 성적은 업! 이지역사 수연쌤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핵심을 쉽고 재미있게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이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려울 것 같다, 막 짜증날 것 같다, 이런 걱정들 다 치워버리고요. 선생님만 믿고 웃고 떠들면서 30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옆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너희가 이 단어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다 이거지. 바로 석기라는 뜻인데 이 석기는요, 돌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둘 다 석기를 사용했으면 그냥 붙여서 석기시대라 그러지. 왜 굳이 외울 거 많게 구석기랑 신석기 이렇게 나눠놨나요? 그 이유는요, 이 두 시대에 사용했던 돌, 즉 도구의 모습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지? 이 두 차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등장하는데 그 도구가 바로 요 두 도구입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요 도구는요,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주먹도끼, 뗀석기라고 하고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투박하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도구는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간석기. 일단 모양이 굉장히 예뻐졌어. 진짜 엄청 갈았나 봐요. 어때? 지금 도구 차이만 보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 차이가 나타난 걸까? 그 비밀은 강의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복습을 먼저 하고 가야 되니까요. 3분의 기적 복습이지. 도대체 역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류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웠는데 일단 빈칸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너희는 대답만 툭툭 하면 됩니다. 솔직히 너네 예습할 시간, 복습할 시간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이 일부러 만든 코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퀴즈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란 객관적, 주관적으로 나뉘죠.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객관적 의미임과 동시에 여기에 역사가의 생각이 더해지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됩니다. 하이퍼센트의 황수연 선생님이 있다. 이거는 사실이지만 그 선생님이 예쁘네요. 그거는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건데, 야, 역사 이거 굉장히 매력있네요. 저 역사가가 되고 싶어요. 그럴 땐 내 상상으로 역사를 기록하면 안 된다 그랬지. 자료가 탄탄해야 되죠. 과거 사람들이 남긴 흔적, 역사 연구의 바탕, 재료가 되는 사료가 있고요. 이 사료를 근거로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을 바로 역사가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 요거 포인트로 잡았던 거 기억하지? 문자 유무에 따라 두 시대를 나눴는데요. 문자가 없을 때를 선사시대. 문자가 생겼어요. 이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다 그래서 역사시대라고 외우라고 했고요. 문자 유무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 서술형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알아두면서 우리가 역사 학습을 하는 목적 얘기했었지? 이 장갑을 샀더니 안 따뜻해. 다음부턴 벙어리 장갑을 사야겠네.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정체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특징, 즉 우리 인류의 특징을 한번 볼 텐데, 일단 가장 먼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걸으니까 손이 심심하다. 도구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직립보행이었고요. 내 용량이 증가하여 스마트해집니다. 하나 더,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건 언어를 사용했던 것, 그리고 추위와 맹수를 피하기 위해 불을 사용했던 것. 넘어가서 시체를 매장했다는 건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하이라이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인류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거무틱틱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두 발로 서 있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되고요. 직립보행을 했다는 특징. 그리고 이 인류 사이에 위치하는 호모 하빌리스는 거친 형태의 석기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 한번 봐봐. 손에 뭐 들고 있죠? 불 들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불을 사용했다는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요. 그 다음 사람 손에 도구 들고 있네요. 땅 팔라나 봐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 이렇게 도구를 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을 했고요. 마지막 엄청난 몸짱입니다. 몸짱 아티스트 바로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인과 동시에 동굴 벽화 그리고 조각하고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보였던 호모 사피엔스까지 3분의 기적 복습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재밌는 얘기 먼저 하나 해주고 갈까요? 오케이, 요거 몰랐지? 오늘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나옵니다. 일단 선생님 빌렌도르프가 뭔가요? 실제로 빌렌도르프는요 오스트리아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야 우리 빌렌도르프 지역에 철도를 하나 놓자. 그래서 이제 철도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막 뚝딱뚝딱 땅도 파고 이러고 있었는데 뭐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저게 뭐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게 구석기에 만들어졌다고 밝혀진 거죠. 그게 바로 이 비너스 조각상인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비너스 상을 공개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비너스 말라가지고 막 예뻐, 막 샤랄라한 이런 비너스 상을 생각하고 있죠. 충격과 공포의 사진이 절 겁니다. 심호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비너스를 짠! 이상하지 않아요, 얘들아? 쌤 이게 뭡니까? 엄청 뚱뚱하죠.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엉덩이도 너무 크고 쌤 이게 무슨 비너스인가요? 구석기 사람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와 생각은 약간 달랐겠지.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아름답다고 했을까? 일단 우리의 생활과는 다르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뭐 고민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겠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중간고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아이 많이 낳으면 최고라고 생각했대요. 즉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풍만한 여인상을 조각했다는 뜻이지. 아마 요걸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대. 손바닥만한 한 11cm 정도? 아마 여자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생각을 했을 거야. 제발 제가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리가 더 번영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몸매 내가 구석기에 태어났어야 돼. 시대를 잘못 태어난 황수영 선생님을 지금부터 보고 계실 겁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선생님의 구석기, 신석기 강의가 지금부터 시작될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가 약간은 달랐습니다. 그럼 두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14페이지가 되겠네요. 교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막 형광펜 무조건 가지고 와야 돼. 이거 중요하다. 눈에 빡 띄니까. 색깔펜. 딱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그 형광펜만 싹 훑어도 오늘 수업 내용이 이해되게끔 선생님이 수업 구성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형광펜 딱 준비해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차근차근 구석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석기를 풀기 전에 위에 이상한 연표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이 연표 책에 있나요? 책을 찾아도 그 어디에도 연표가 없어. 요거는 너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우리가 오늘 배울 구석기, 신석기고요. 그리고 이제 6강부터 청동기, 철기가 이어질 텐데 구분을 해두면 되게 좋은 게 항상 기준이 되는 건요. 청동기야.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뭐 했냐면요. 농경이 막 시작돼요. 이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지. 그럼 벼농사를 하다 보니까 배불러요. 배부르니까 싸우러 나가요. 그리고 이때 계급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한다는 건 이긴 놈과 진 놈이 생긴다는 거고 계급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치하기 위해 문자까지 사용됐다는 거. 눈치를 아마 바로 챘을 텐데 이 청동기를 기점으로 문자가 생겨나요. 이 말은 무슨 시대야? 청동기 다음부터 문자가 있으니까 임력할 수 있구나. 역사 시대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구석기와 신석기는 문자가 없는 선사 시대구나. 우리 오늘 배울 건 다 선사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그리고 이때 얘기했잖아. 이기는 놈이 있으면 지는 놈이 있어. 계급이 생겼다는 거지. 이때부터 위아래가 뚜렷해지지만 이 전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평등사회야.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구석기, 요놈과 신석기, 요놈은 선사시대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평등사회다. 막 만약에 문제에서 구석기는 평등이었는데 신석기 때부터 계급이 생겼어요. 아이 뭐래.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배울 두 가지 포인트. 요것만 기억하고 머릿속에 넣어뒀다면 바로 구석기 시대 요놈에 대해서 핵심만 보도록 합니다. 일단 선생님 판서에 빈칸이 뿅뿅뿅뿅 여기 비었잖아요. 아마 뿅뿅뿅뿅 여기에 이 빨간색 글씨로 힌트를 쓸 텐데 맞습니다. 바로 이 빨간색만 보고 너희가 형광펜을 치면 된다는 거죠. 생활부터 한번 가보면요. 도구 나와요. 찍게. 뭐 하는 거야? 찍는 거야. 사냥하기 위한 도구고요. 주먹도끼는요. 우리 아까 등장했던 요놈 있잖아요. 요놈. 요놈이 바로 주먹도끼야. 이거 갖다 뭐 하겠어요? 찍는 거지. 사냥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기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뗀석기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보면 될 텐데요. 교재에서 뗀석기라는 단어 보고 쫙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떼어냈다는 뜻이야. 내가 엄청나게 큰 돌이 있었어. 아, 이 돌덩이 갖다 뭐하냐? 이거를 들어서 확 던졌는데 어떤 건 조각은 이렇게 뾰족하게 나고 어떤 건 또 여기가 뾰족하게 나고 되게 뭉툭한 모양으로 많이 깨졌을 거야. 떼어낸 석기를 통해서 그 뾰족한 부분 그리고 이 모양을 보고 이런 데 사용하면 되겠다. 용도에 맞춰 사용한 거. 그게 바로 뗀석기가 되고요.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추위 너무 무서워요. 맹수는 더 무서워요. 그래서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너네 생각해봐. 이제 삼겹살 그냥 우적우적 뜯어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슬프잖아요. 삼겹살은 구워야 제맛이지. 그러한 고기를 구워서 먹다 보니까 소화 흡수도 더 빨라지고 근육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었대요. 그지? 그래서 불을 이용했다는 거. 이따 관련 문제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잡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면 죽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과감하게 바꿀게요. 우리 교재에서 1번 다음에 2번 주거잖아. 선생님 3번부터 갈게요. 3번 찾았어요? 세 번째 경제 있지? 봐봐. 그럼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나요? 아침에 눈 딱 떴어. 그럼 뭐 해야 돼? 야, 저기 저 열매 따러 가자. 일단 채집을 하죠. 멧돼지 잡으러 가자. 사냥하고요. 물고기 잡아. 어로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끝나지. 그 어디를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농사를 짓는다. 농경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구석기는 이게 포인트야.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 뜯어먹고 잡아먹고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럼 먹을 거 다 떨어지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딴 데 가면 되지. 그지? 이걸 먼저 설명해야 그 위에 있는 주거가 이용돼요. 이해가 돼요. 자, 주거 같은 경우는 무리지어서 정착 생활을 했을까요? 왔다 갔다 이동 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뭐 하니까? 채집, 사냥, 어로를 하다 보니까 굳이 한 곳에 붙어가지고 천년만년 평생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어. 그럼 어디 살았겠어? 집을 멋있게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살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만 동굴이나 바위그늘 또는 막집에 살았는데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막 집을 엄청 멋있게 지었어. 한 달 동안 지었어요. 아이, 내가 이 멋있게 지은 집 평생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얘기하는 거야. 야, 여기 먹을 거 떨어졌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이동하자. 아, 그럼 눈물이 막 싹 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짓는데 딱 이렇게 하면서 슬퍼지는 거죠. 왜? 열심히 지었으니까. 열심히 지을 필요 있어요? 아닙니다. 막 지어야 돼요. 막 지. 아, 나의 암기법이야, 이거. 너네 이거 지금 웃고 있지? 분명히 너네 이따가 막 시험에서 구석기가 움집이냐, 막집이냐 그러면, 아, 막 짓는데, 막집 생각합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생님만의 포인트입니다.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알아두면 되고, 방금 봤던 것처럼 농사는 전혀 짓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에 안겨주었던 그 조각상, 빌랜드로프의 비너스. 겉모습은 좀 이상하지만 속에는 이제 구석기인데 소망이 담겨 있고요. 뭐 동굴벽 하나 바위 그림처럼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그죠? 이런 특징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네 이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이 빨간 색깔만 보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 볼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빨간 색깔을 빼고 다 지울 거야. 그래도 이해가 간다면 확실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부터 지울 거예요. 집중하세요. 일단 불이 남았습니다. 뗀 섞기는 곧 구석기라는 거 알아두고 이동 생활을 한다는 거. 그럼 집을 이쁘게 지을 필요 없이 막 지어야 되겠지. 농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두면서 이게 바로 구석기 포인트 끝입니다. 뗀 섞기를 사용했으며 막집을 짓고 살았다.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하고 불을 사용했다. 이것만 알아둬도 돼요. 진짜 선생님만 믿으세요. 됐어요? 됐어요. 정말 됐어, 얘들아. 이게 바로 구석기의 특징이었어.